인터넷 유머란을 보니까요. 인봉이란 이름을 듣고요. 강인봉 하면 9세대, 표인봉 하면 신세대란 구분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신세대의 대표 인봉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섹시함도 아닙니다. 청순함도 아닙니다. 라디오 합법여행의 이지적인 여자 이지입니다. 안녕하시죠? 네, 표인봉 씨와 제가 이렇게 이름에 조금 힘을 줘봤는데요. 네. 사실 만남에서 자신의 이미지만큼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소개 화법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령 제 이름은 김인식입니다. 이름 덕분에 사람들이 저를 확실하게 인식해주지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 뭐 제 이름은 이진주예요. 진주같이 하얀 얼굴이 제 트레이드 마크지요. 이렇게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들도 오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리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네. 이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할 텐데요. 응. 이지 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그거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했잖아요. 화법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기 급상승 중이시래요. 박인기 교수님. 인기몰이. 예. 네. 소개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제가 아마 이름이 이제 인기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저에 대한 호감 있는 소개를 할 때는 네. 흔히 그렇게 저 소개를 받습니다.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보통 이제 개그맨 중에 예. 인기가 많은 인기 개그맨, 가수 중에 인기 가수. 그렇죠. 교수님 자연히 인기 교수님이 예. 되시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면 항상 1등 하실 거고. 그렇죠. 예. 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요. 이름 가지고 자연스럽게 친화감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전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름은 대체로 그 조상들이 지어주면서 좋은 기대가 들어 있으니까 글자나 그 한자로 된 이름들은 한자를 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요즘 또 조금 그 재미있는 것은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간략하게 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 또 상대방이 웃음을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벌써 기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떤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억시키는 것, 예.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상처 주는 말을 알아봤는데 네. 그 반대쪽입니다. 칭찬해주는 말, 힘을 얻게 해주는 말, 그런 걸 살펴보기로 하죠. 네.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칭찬에 인색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땡큐 이렇게 연발해서 그런 걸 부드럽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고맙다 뭐라든지 아니면 예. 또 주변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칭찬하는 맞아요. 얘기 참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이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자랑들을 하면 팔불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못해요. 이제 우리 전통 언어 문화 속에 그 겸양, 나를 낮추는 언어 문화가 대단히 발달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죠. 이게 제3자에게 나를 너무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아내나 식구를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 왔는데, 아내에게 아내 자랑을 해주는 것, 자식에게 그 자식 자랑, 자식의 잘난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전혀 나쁠 것이 없겠죠. 이 남을 칭찬한다는 게 말이죠. 여기 이제 단순한 기술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대방의 그 결점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눈이 생길 때 진짜 가능해지는 거고, 또 이런 자세로 칭찬하는 게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남을 자꾸 칭찬하는 그런 습관은 내 자신의 인격이 자꾸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기술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칭찬이 빈 칭찬이 되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건 너무 비행기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된 메시지로 전달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 그게 중요하겠어요. 칭찬. 예. 왜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칭찬합시다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그래서 한번 칭찬 릴레이를 좀 이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듣고 또 어떤 칭찬하시나요? 저희 애기 아빠가 저희 애들 놀 때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쟤네 노는 걸 보면은 참 뽀따하다고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뽀따해지는 것 같다고. 마음이 포근하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뜻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많이 좀 힘든 게 많잖아요. 보면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훌 털어 넘기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너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즐겁고 신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참 좋죠. 아빠랑 싸우고 나서 내가 막 위로해주고 엄마 막 집안일 도와주고 막 이럴 때 너 때문에 산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이 받으면 참 기분 좋은 게 칭찬인데, 맞아요. 이 빈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떨 때는 이 칭찬받을 때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칭찬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또 할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그 꽁트에 등장하는 선배 여학생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야, 은정이는 우리 과의 꽃이야. 진짜. 어쩜 인사도 저렇게 상쾌하게 잘하나 몰라. 이 칙칙했던 동아리방이 아주 그냥 환해진다니까. 우울했던 기분이 아주 싹 사라져요. 은정 어서 와. 아유, 야, 무슨 인사 하나 한 거 가지고 호들갑. 어? 야, 후배가 선배를 봤으면 인사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요즘 후배들이 선배 보면 인사나 제대로 하냐? 그러니까 우리 은정이가 더 돋보인다 이 말이지.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이, 뭘. 여기는 학교야, 학교. 성적으로 칭찬을 받아야지. 무슨 인사 하나 한 것 가지고 칭찬을 가지고. 야, 너 몰랐냐? 은정이가 이번에 과수석 했잖아. 과수석. 말하세요. 맨날 학사 경고 받는 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야, 진짜. 아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도 은정이 칭찬 좀 해줘. 왜 그래? 그러면 저 얼굴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뭐? 야, 이은정, 너도 잘할 때가 다 있다? 네, 선배님. 뭐 신입생이라서 교수님께서 많이 봐주신 거겠지. 야, 무슨 그런 칭찬이 있어. 야, 은정아, 이 속 좁은 선배 말에 신경 쓰지 마. 아이고. 아주 잘했어.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려웠다면서? 첫 시험이라 부담도 많았을 텐데. 야, 너 정말 잘했다. 모두 선배님들 덕분이에요. 내가 다 앞으로 더 자랑스러워.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하여튼 공부도 잘하고 또 싹싹하기까지 하고 진짜. 야, 너 바른 대로 말해. 어? 은정이한테 무슨 흑심 있지? 너 아무래도 수상해. 네. 저 여자 선배님은 별명이 꽈배기 아닐까 싶어요. 네. 배에 꼬이셨는데, 예. 끝에 마지막 그 말, 너 흑심 있는 거 아니야? 칭찬이 좀 과하다. 네. 아부하냐?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네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꽁트 상황으로는 뭐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도 작동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이 여자 선배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또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자칭 그 카리스마형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 개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뭔가 열등의식 같은 것들을 내면 깊숙한 것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람됨에 대해서 호감이나 신뢰가 본질적으로 있지 아니하면은 칭찬이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보통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을 보면 그 이유가 칭찬할 일이 있어야 칭찬을 하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점을 어떻게 칭찬해줘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칭찬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그 꽁트에서 남자 선배처럼 인사 잘한 거, 요거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칭찬해줄 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방과 관계를 더 원활하고 좋게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 일반화시키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참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다 하고 이제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띈 칭찬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 또 칭찬 받은 사람에게 오래 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글로 전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은 대단히 인상 깊게 남을 수가 있죠. 예. 예. 방금 전에 상황에서는 후배가 시험 잘 본 것에 대해서 예. 선배가 좋은 칭찬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이번 시험 잘 봤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꼭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래 다음에도 잘 봐라. 네 이렇게 덧붙이시면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건 좀 미묘한데 뭐 한마디로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대체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칭찬은 격려의 뜻을 담고 있고 거기 플러스 기대감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을 칭찬보다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은 칭찬 조금 받긴 한 것 같은데 마음은 무거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기대하는 거가 서로 함께 상승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 그러고 예.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좋은 쪽으로 조금 더 긴장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 메시지와 기대의 메시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가지고 칭찬 자체가 죽어버리면은 칭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게 되겠죠. 예. 네. 근데 특히 어렸을 때 그 칭찬 들었던 말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험도 그렇겠지만 피아노를 한창 전공하려고 막 연습했을 때요. 피아노 선생님이 야, 지 연습 많이 해 갖고 왔나 보네. 너무 늘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더 열심히 막 쳐갖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칭찬이 사실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업적이나 결과 중심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거 평가하는 차원에서 칭찬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뭐 그렇게 되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과정과 노력의 중간 과정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효과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건 인간적인 이해가 중요해요. 예. 업적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의 노력 과정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칭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번 시험은 너 결과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미 네 편이야. 너 인정하기로 했어. 이런 거는 정말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예. 정말 결과가 좀 신통치 않더라도 예. 이번 과정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야.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마.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갖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예. 네. 맞아요. 혹은 청소 잘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이거 주는 거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이 보상금입니다. 뭐 이런 결과에 대한 보상을 주는 부모나 선생님, 예. 상사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칭찬 자체의 칭찬이 아니라 이런 외적 보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상 조건하고 관련해서 칭찬이 자꾸 나가게 되면은 이제 칭찬이 아니고 서서히 협상의 메커니즘으로 바뀝니다. 네. 물론 우리가 화법이나 대화 생활에서 협상의 메커니즘을 경험하면서 쭉 살아나가는데 순수한 칭찬은 너무 거기 보상 조건이 함께 따라붙는 것은 좋지 않고 칭찬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게 특별히 보상이라는 느낌 없이 그렇게 이제 따라붙어서 칭찬의 일부가 되어야지 조건의 일부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협상의 성격을 띠는 그런 칭찬이 된다면은 이제는 그때 조건들을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시키기 위해서 미끼 던지는 그런 칭찬. 어떤 뭐 예를 거요? 들면 네. 야 미쓰김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커피 타주게끔. 그리고 또 아이에게 우리 딸은 정말 심부름 잘해.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야 우리 신랑이 진짜 청소하는 끝내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생활 속에서의 미끼성. 뭐 애교 있는 혹은 예. 또 생활 속에서의 뭡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일을 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뭐 무난하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상투적이 되면은 상대방이 간파하죠. 얕은 술수임을.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런 식으로 부려먹더라 하고 반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이제 설거지를 예. 한번 했어요. 예. 제가 한번 했는데 와서 한다는 칭찬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좀 알려줘. 뭘 알려줘요? 예? 중성세제가 그냥 물들어 똑같이 거품 내서 한 했는데. 건데 괜히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야 이거 야 마술이다. 뭐 이러면서. 뽀드득 소리 나는 것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탈선합니다. 네. 별로 잘 그리지도 못한 아이의 그림인데요. 엄마가 아이의 길을 살려주려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지나친 법인데 이 칭찬도 과하면 역효과를 줄까요? 아니면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을까요? 칭찬 듣는 사람이 네. 이거는 과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칭찬은 실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과 가지고 잘못 그린 그림인데도 잘 그렸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림 그리는 동안에 네가 열중하는 거가 너무 참 좋았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칭찬이 그게 참 좋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사람을 정말 질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칭찬도 당연히 합리성을 갖춰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엄마가 나에게 하고 있다라든지 선생님이 이상한 칭찬을 내 친구에게 하고 있다라든지 했을 때는 누구든 그 칭찬의 합리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타당해야 되고 그런 칭찬을 해야 되는데 보다 따뜻하게 과정을 더 우리가 중시해 주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듣는 거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생전 그런 얘기 못 듣다가 어머 예쁘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다든가 옷 너무 예쁘다 그러면 어머 이거 5,000원짜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낮추는 미덕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언어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칭찬에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저도 많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반듯하게 하는 거 이게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그래서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하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 예. 과찬의 말씀이시지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애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옷 예쁘다. 그래서 예. 저게, 평소 같으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일할 때 샀어. 값이 너무 싸길래.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옷 너무 예쁘시네요. 그러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거 좋네요, 진짜. 네. 예. 7시간, 발품 팔아서 산 겁니다. 칭찬 한 사람을 너무 멋스가게 하는 대응은 예. 그거는 좀 정말 촌스러운 거죠. 같이 다 기분 좋게 되는 그런 예. 화법이 좋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저희가 칭찬 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 동료, 또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뭐 먹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말 한마디씩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청취자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칭찬에 대한 글이 많이 있죠? 예. 네. 아이디 키미리, 네. 기미리? 예. 진행자 때문에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참 유익한 프로예요. 어떤 코미디 프로보다 재밌습니다. 표현봉 씨나 이지희 씨의 음성이 참 듣기 좋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말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더욱 느끼게 해주는 프로인데요. 재미없을 딱딱한 소재로 이렇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두 분 진행자와 박인기 교수님을 통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따름이죠. 네. 아이디 윙고스타님이 올려주신 예. 사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희님의 웃음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어머나. 사실을 새삼 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도 활기찬 방송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예. 웃음소리.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진짜. 네. 예. 그러면 특집으로 한번. 아니, 여기서 제가 특집으로 하면 전원주 선생님처럼. 예, 바로 요 웃음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칭찬에 더욱 힘이 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교수님, 다음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게 늘 누구랑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어울리고 하는 것인데 그 첫 시작은 만남, 모임, 어울림 첫 시작은 인사죠. 뭐 가볍게 하든 무겁게 하든 인사인데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인사 어떤 화법으로 할까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요.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화법 여행 오시는 길 안내해 드릴까요? www.ebs.co.kr 접속하셔서 상세 검색창란에 라디오 화법 여행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런 글들처럼 예.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편안하게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도 올려주시고요. 그래요. Q&A에는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말 실수 그리고 경험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